아이고, 네. 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자, 오늘은 딱 5분간만, 진짜로 5분간만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지난 주말에는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 1심 재판을 앞두고 전국에 우리 많은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이 다급함에 전국의 많은 우리 누님들이 여의도 당사 앞에까지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선량한 시민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돈을 벌어도 이 아까운 이 젊은 청춘의 시기, 그 다음에 이 중년의 시기, 이 노년의 시기, 1시간 1분 1초가 다 돈이에요. 제가 생각에는요, 다 자본이에요, 자본. 그런데 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상황까지 처리된 것이 너무너무 저는요, 답답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이라는 이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불세출의 그 일꾼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우리 이재명 도지사가 꼭 부자들의 적인가, 부자들, 친부자 정책을 펴는 사람은 아닌가, 저는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부자들은 정말 이재명이를 싫어할까? 그럼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의사가 뭐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대다수 국민들이 호응하고 공감하는 정책들을 펼치니까 이재명이는 부자들에 대해서 약간 적대 세력인 빨갱이 새끼가 아니냐, 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요, 우리 김혜경 여사님도 제 동영상을 가끔 지나가다 한 번쯤은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는요, 부자들 좋아합니다. 부자들 좋아하고, 부자들의 그런 부당함, 불법, 탈법, 비정의, 악마성, 이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법과 제도 원칙을 지키는 사회적 기업, 그리고 정당한 절차의 수고로움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본을 투하한 이런 대기업들, 기업들, 정당한, 기업 업무 수행을요, 찬성하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자, 지난 주말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고통을, 이재명 도지사 1심 재판을 앞두고, 극한의, 약간의 스트레스, 극한의 분노, 억울함, 김경수처럼 지켜주지 않는 민주당에 대한 서글픔, 분노, 억울함, 아쉬움, 이런 것들을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죠. 꼭 똥파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당을 뭐 혼란스럽게 하고 민주당을 폭파하고 하나된 원팀 개념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그렇고 수많은 이재명 도지사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 민주당을 공격하냐 마냐 이런 개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이분들을 4분 5일을 시키려고 이런 발광짓을 할까? 정말 궁금해요. 자, 그것은 다 때려치고, 일단은 여의도 당사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누님들이 멸치볶음, 그 볶다가 마늘 썰어 넣어야 되는데 그 넣는 것도 지금 자제하고, 미역국 넣고 그 국물 우려내고, 새우 국물 우려내야 되는데 정말 지금 자제하고, 물김치 자제하고 그렇게 나와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일부 언론 보도에 있어서 여성분들이 대다수였다고,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그런 보도한 뉴스 플러스 보도인가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많은 우리 누님들이 도와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싸움이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고 장기간의 싸움이라는 것이 저는 좀 두려워요. 그 장기간이라는 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10월 달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그 재판에 처음 그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똥파리들 먼저 3시 30분부터 한다고 뭐 집회 신고를 했는데 뭐 3시 30분에 땡 시작하는 것도 아니었죠. 느릿느릿 기어 나와가지고 걔들 보세요. 걔들은 무슨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재명을 제명하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선글라스 끼고 아니면 어디 뭐 마스크 끼고 와가지고 그냥 일당 받고 하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하잖아요. 약간의 뭐 충돌 우려에서 경찰들에서 뭐 소음 측정을 하니 많이 이런 뭐 개입이 있었는데요. 자, 그건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경찰도 무슨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칫 집회 초반부터 우리 누님들의 이런 방어작전이라든가 공격이 없었으면 똥파리들에 의해서 이 집회가 미꾸라지들처럼 흙탕물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누님들이 적절히 방어막을 쳐주시고 철저히 이렇게 공격을 해주셔가지고 똥파리들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 집회 내내 뭐 경찰들이 뭐 소음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중간중간에 정보경찰도 들락날락하고 중간중간에 개입이 좀 있었죠. 뭐 소음 측정을 하니 많이 뭐 이법이니 많이 자 그런 거 다 씨알데기 없습니다. 그냥 해보는 소리예요. 집회라는 게 그 스피커 그 트럭에 달고 막 하는 그 대형 스피커들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이상에는요 소음 측정 기준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5dB로 알고 있고 그 외 지역 뭐 학교라든가 뭐 성당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은 65dB이고 나머지는 그냥 90dB 주간에는 또 야간에는 또 더 낮게 되죠. 그런 거는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엄청난 스피커를 활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뭐 스피커를 쓰지 말라고 합의를 했는데도 계속 마이크를 활용하는 똥파리 새끼들. 근데 똥파리 새끼들을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경찰의 이 스탠스도 상당히 밉상이었죠. 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우리가 그 민주당사에 앞에 가서 한 것은요, 앞으로 계속 뭐 진행이 될지 똥파리들 입장에서는 아마 마지막 집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 1심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사 앞에서의 집회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해야 될 것인지는 보다 더 의견을 좀 취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집회를 우리가 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조금 똥파리들과의 그런 약간 대립이 있었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뭐 똥파리들과의 이런 뭐 대결 구도는 당연히 좀 했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소음 측정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소음 측정이라는 게 무슨 뭐 스피커 옆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측정 기준이라는 게 그 건물 벽에서 그 측정 기준이 있어요. 스피커 옆에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 벽 땅바닥에서 지상 뭐 1m 이후에서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건물에서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회 장소 한 가운데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담벼락 벽 밑에서 1m 상단에서 측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음 측정 때문에 뭐 집회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아쉬웠던 게 구호제창을 할 때 북을 좀 제대로 좀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다. 북을 똥파리는 물러가라 땅땅땅땅땅 한다든가 똥파리는 물러가라 똥파리는 이런 식으로 북을 좀 쳐줬으면 좀 더 의욕이라든가 전투력이 제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발언 시간 부분은 우리가 항상 뭐 현장에서 막 흥분을 하고 격분을 하고 저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발언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집회 시간은 짧은데 거기에 이제 한 사람에게 배당된 그 발언 시간이 많다 보면은 집회 그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5분이면 5분 임팩트 있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집약해서 말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뒤쪽에 많은 분들이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 뒤쪽에 그 마이크가 들리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커를 앞에만 일단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간이나 또는 뒤쪽에 리드선 좀 길게 연결을 해가지고 중간에 마이크, 스피커를 중간에
중간에 스피커를 하나 설치를 해주면 뒤쪽에 있는 그 집회 참여자분들이 좀 집중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뒤에서 들으면 스피커가 잘 들리지가 않아.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회 집중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집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좀 약간 저하되더라. 잘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것이 10월 달까지 대부분 판결 나올 때까지는 어찌 보면 집회가 재판 결과가 잘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최식님이라든가 우리 그 민주당 다에서의 이 직결된 의지를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도지사의 집회의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어떻게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론은요,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대부분 맞아요. 예, 그것이 민심의 저변에 흐르는 민심의 동향이니까. 그래서 당사 집회 앞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화 해가지고 스피커를 좀 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무선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한두 개만 하지 말고, 구의 크기를 좀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중간중간에 한두 개 더 가지신 분들이 구를 중간중간에서 예출 수 있도록 무슨 마이크도 5개, 3개, 4개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뒤에 참석하신 분도, 뒷부분에 참석하신 분들도 집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이런 재판이 매우 급격하고, 지금 직면하는 아주 급박한 상태의 이런 집회에서는요, 댓글이나 이런 유튜브 시청보다는 현장에 참석해 주는 게 그나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부득불 상황에 있어서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죠. 이번 토요일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무슨 시간이 있어서 왔겠습니까? 다들 자신의 이 아까운 이 청춘의 시간, 또는 중년의 시간, 이런 노년의 시간, 이런 거를 아껴서 참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다 자기를 희생해서 참석하시는 거죠. 이런 위기의 시간들은 댓글이나 이런 유튜브 시청보다는요, 참석하시는 게 일단 왔답니다. 일단 참석해 주셔야 돼요. 참석해 하셔가지고 위력을 보여주는 거, 데모크라시의 그 정치 의사의 관철, 이 위력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러나 하나 또 건의를 드려보고 싶은 것은요, 이번 집회는 어찌 보면 이재명 도지사 1심 재판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집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그런 집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판결이 난다든가 할 경우에는 두고두고 회자될 그런 영상이었죠. 그런데 그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플라잉 얼스님도 있지만 거의 체계적인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집행부가 몇 명 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집행부에서 너무너무 바쁘시겠죠. 하시는 일도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의 그 전문가를 좀 지원을 좀 받으셔가지고 방송팀을, 최식 방송팀 아니면은 이재명 방송팀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집회 첫판부터 중간까지 전체 샷을 잡거나, 또는 1인 발언 시간에 그런 발언을 중점적으로 캐치를 하거나, 또는 중간중간 그 집회 참석자들의 그런 동향을 또 스케치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신 분들 중에는 전문가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방송팀을 만들어야지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현장에 참석하면 최고지만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전투력을 좀 제고해가지고 다음에 여력이 됐을 때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 영상들을 보고 아마 이번 주말에 토요일에 집회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영상의 힘, 현장을 방송하는 이 힘도 상당히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5번째로는 이 집회가 어찌 보면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강력한 기제인데, 이것을 어찌 보면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파급력이 이렇게 좀 감가상각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뉴스 플러스라든가 일부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뉴스 플러스만 그나마 팩트를 보도하고 나머지 군소 인터넷 신문들 보도한 거 보면 이재명 도지사 집회는 사진을 올리지 않고, 제가 그 신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똥파리들 집회 나란히 2열 정대로 서가지고 이재명 제명하라 현수막 들고 있는 단체 사진을 올려놨어. 그걸 보도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물론 집회 신고를 하시겠지만, 이런 중요한 집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요 유력 언론사에게 그 이메일이라든가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집회 사실을 이런 집회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 후보였기도 하고 이 정치판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이재명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런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유력 언론사라든가 미디어에서도 결코 외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황교안이 집회도 가야 되고 뭐 정치부 기자들이 바쁘겠지만 사회부 기자들이 바쁘겠지만 이런 뭐 막내 기자를 보낸다든가 어떤 신입 기자들을 보낸다든가 이런 애들을 보내가지고 취재를 하게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알리지 않고 집회를 하게 되면 걔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걔들이 뭐 트위터를 매일 검색을 한다든가 정치에 뭐 관심을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을 하고 추적을 하는 그런 이재명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이재명 집회를 하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최식님 그 지도부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방송 팀을 운영을 좀 추가로 한번 공개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뭐 플라잉 얼스님을 통해서 한번 컨택을 좀 해보신다든가 아니면 최식님 스스로가 어떤 조수 아니면 또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해서 이 영상을 좀 확보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집회 현장 전반을 스케치해가지고 다음 집회에 이 영상을 보고 전투력을 의지를 제고하고 내가 한번 다시 나가봐야겠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의지를 고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집회가 제대로 처음부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회 신고하기 전에 이 집회의 성과물을 매스컴을 통해서 전파시켜가지고 이 집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취재를 하러 오지도 않아. 기껏해야 뭐 1인 미디어에서나 관심을 가져. 이것은 좀 너무 아쉬운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약간 역할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 뭐 똥파리째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런데 그 똥파리들하고 우리가 싸우고 흥분을 하느라고 대응하느라고 제대로 그 퍼포먼스도 못하고 똥파리를 물러가라 하면서 똥파리도 한번 흔든다든가 앞에 나가서 똥파리에 대한 이런 퍼포먼스도 한번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네, 그러나 똥파리째 가져오신 거 똥파리는 물러가라 구호 자체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죠. 아마 걔들 자체는 아마 정신적 데미지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아, 내가 똥파리였구나. 이런 신분을 장악하게 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자괴감에 한번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제가 집회나 이런 정치 현장에서는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이재명 도지사 이 집회가 계속 진행이 될 때 우리가 계속 이 집회나 이재명을 응원하는 이 추진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권력의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거나 돈에 어떤 강력한 돈을 갖고 있는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집회를 지지해주면 되는 거야. 씨발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뭐 17번 후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력을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진 동력을 상실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만인 서명은요 현재 1심 재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늦어도 한참 늦었고요. 재판은요 1심 재판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은 무조건 항소를 할 것이기 때문에 2심 재판까지는 사실심 재판이고 대법원은요 법률심 재판이죠. 그러니까 2심까지는 이 사실 판단을 재판부가 잘했냐 못했냐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고, 대법원은요 이 사실 판단은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재명이 재판을 정신보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권남용에 대한 형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냐 마냐 이런 것을 따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에서는 거의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 왜? 고등법원이 너무 사건이 단순하기 때문에 무슨 법을 무슨 잘못 적용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항소장 게 복잡한 재판이 아니라는 거야.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거지, 막 말도 많고 증언도 많고 하니까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거지 법률 적용은 복잡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 핵심인 거지, 대법원은 그냥 항소심이 판결한 걸 보고 걔들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했냐, 법률 판단을 제대로 해석을 했냐 이것만 판단하는 것이지 이 증언들의 증언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다든가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말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항소심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 설명 작업을 지금 여기저기서 받는 것 같은데요, 항소심의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그 중간 정도, 항소심 얘들이 검사 측에서 항소를 하거나 무죄가 나면 검사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무죄가 나면 우리는 항소를 안 하겠죠. 그러나 유죄가 나면 우리 측에서도 항소를 할 것이고, 항소를 하게 되면 종반부 아니고 중반부쯤에 중반 전에 이 100만인 서명지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요, 재판부는요 이미 이 사건 서류를 딱 증거를 이거 딱
받게 되면요, 재판부터 유죄 무죄를 판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자신이 이미 판단했던 이 사실관계의 판단에 대한 해석권, 판사가 느꼈던 이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권을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중간 전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항소심에 접수되고 조금 지나서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분석하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한 그 이후에 이 100만인 서명지를 제출을 해야 된다. 항소심 끝날 때 제출하면요, 이미 자신이 이 초반부에 이미 유무죄 판단 선입견을 갖는 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입장을 본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 너무너무 고생하신 이 결과물 어찌 보면요, 재판부에서 크게 우리는 그렇게 힘들어서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서명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형량을 결정할 때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재판부들이 이런 발표를 한 거 보면은, 판결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한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또는 특히 어떤 유력자들, 사회적 명성 있는 분들이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면 영향력이 있죠. 그게 재판 판결문에 가끔씩 들어가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1심이 아니고 2심에 제출을 해야 된다. 1심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약간 좀 뭔가 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 재판은요, 경각이 달린 앞으로 이 재판 집회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분 오해를 한다든가 좀 명확하지 않는 지식에 기반한 주장을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성남지청 집회에서도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이익이라든가 자존감 이런 게 많이 개입된 그런 집회인 것 같아요. 저도 권리당원이 이제 됐죠.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재판 진행 사항을 거치면서, 이래가지고는 이재명을 지킬 수 없겠다 해가지고 당원을 가입을 했고, 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권리당원이 되죠. 6개월이 지나면. 그런데 대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대의원은 제가 대의원도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의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당직자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또는 뭐 대의원은 어떤 뭐 지역 유지, 그 다음에 권리당원 중에서도 민주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자, 혈서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재산을 헌납할 수 있을 정도의 충성심이 강한 자가 대의원이 될 수 있다고 대의원 자격 요건에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노골적으로 말한 것이고요. 그만큼 민주당에 충성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의원이 되더라. 이런 대의원 분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구호를 민주당에게 강력한 요구를 하라고 그러면 오금이 저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개인 신상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 따질 때입니까? 대의원 돼갖고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대의원 되면 돈 나오나요? 참 아쉬운 점입니다. 이재명이 목적인 것인지 자기의 보신이 목적인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요, 똥파리들이 왜 귀찮고 애들이 사악한 놈들입니까? 정치적 가치나 정의나 특정한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애들을 욕하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정당한 주장을 하거나 정당한 가치, 올바른 가치를 주장하면 걔들을 우리가 비난하겠습니까? 돈에 휘둘리고 알바비에 의해 휘둘리고 어떤 한 자리에 휘둘리고 UBC 애들을 우리가 똥파리 취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똥파리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똥 묻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꼴보기 싫어하는 것이죠. 걔들이 뭐 올바른 주장하면 우리가 뭐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이 재판 자체가 이미 이재명 도지사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기획된 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창원 그 사람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법관의 양심을 갖고 판결하느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판단하느냐, 저는 이거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해철과 이 김진표 또는 금문 똥파리에 의해 유도된 김영환까지 총 가담해가지고 유도된 정의를 위하여 08 개정부터 벌어진 이 사태를 보면요, 이재명에 대한 유죄 선고를 위해서 철저히 기획된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재명 도지사가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온갖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걱정인 것은 그 형님 정신병 관련해가지고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거든요. 이 증언자들이 이재명 도의사의 정신병 입원, 형님 강제 진단 입원과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그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증언자들이 한결같이. 그런데 그 증언자들이 뭐 경찰에 해유를 당하거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애들이 어떤 해유 협박을 당해서 이런 증언을 한다던가 이러면 괜찮은 건데, 한결같이 이 형님 정신병 관련해서 그 실무자들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증거는 없지. 뭐 브라질 통화가 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이재명은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명예퇴직 이런 것까지 위해를 받을 정도로 협박을 당했다, 이재명한테 위협감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구장창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뿐만 아니라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런 일관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요, 이재명이한테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재판부에서 어떤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지, 얘들이 법률적 지식도 없고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법률적 무지자들이 자기가 옳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면 이런 애들의 주장을 일거에 배척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실무자들이 그냥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장이 과장, 차장 이런 실무자들한테 뭐 업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잘 듣냐, 지시를 잘 듣냐 안 듣냐, 이렇게 접근하면 좋은데, 다시 말하면 일개 회사에서 이제 들어온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이 그 사업체의 흐름에 대해서 그 핵심을 잘 몰라. 그래서 이 업계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온 사장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뭣도 모르는 이런 과장, 대리들이 그게 아닌데요. 물론 걔도 나름대로 자격증도 있고 막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사장한테 대들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잘 모르는 애들이 막 대든 거야. 근데 이 대들었다는 이 여러 명의 그 이재명 형님의 강제 진단에 연루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유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판사가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 아니면 인간적인 감정, 이재명이를 증오하고 이재명의 반대 정적 세력들이 이재명이를 공격하는 이런 편에 들어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치재판이라는 거야. 다들 자기 신상이 걸려있는 거야. 명예퇴직이라는 신상.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수십 년 동안 이 여백에서 자기가 전문 공무원이라고 일하면서 무시당했다는 이 인간적인 모멸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다 개입이 돼가지고 핵심, 이런 법률 적용, 법률의 이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애들이 자기 그 자존감이 훼손됐다는 이런 그런 것이 개입이 돼가지고 일치 단결해서 검찰의 이런 회유 협박에 동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재판의 80%가 형님 정신병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장동 모르죠.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이런 국어시험 같은 말장난으로 우리 유죄 판결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두려움이 좀 들어서 걱정입니다. 공소기각, 뭐 공소장 일본주의가 위반돼서 공소장 기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행인데, 그럴 경우는 저는 거의 희박할 거라고 생각을 되고, 이 형님 정신병원이라든가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이재명 도지사가 공직자로서의, 행정실무가로서의, 그 다음에 법률가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모습을 평가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재판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신다면 결코 재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재패라든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동력이 그때까지 유지돼야 될 것인지 좀 더 고민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프레스님이 그 김부선이라든가 김용환, 그 다음에 몇 명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 그 의원을 재정 신청한 사람을 또 고발장을 또 받아가지고, 위임을 받아가지고 고발장을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정식적인 문건을 받지 않았지만 기각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프레스님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김부선의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혜성처럼 등장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울분을 표출을 하셨죠. 앞으로 정치 재판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이슈, 선거 이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김부선이라든가 이창윤 뭐 이런 사람들, 김용환 이런 애들이 계속 난동을 부릴 것이다, 이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소 이런 하겠다 하면서 주도를 좀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10,000원 이상을 내고 여기 동참을 했고, 김부선 측이라든가 이재명을 공격했던 측에서는 그나마 이런 시민들이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경계를 좀 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프레스님의 그 진심을 믿기는 하는데요, 처음에 그 간구한 의지, 이재명 도지사가 승소를 하든 말든, 제가 보기에는 이프레스님이 초창기에 말했던 그런
그런 말씀은 이 뜻이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만두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각하 의견을 듣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디 보면 공자 맹자 착한 사람이 어디 다 포용하고 화합하자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뭐 이재명 도지사가 속 좁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참자 이런 뉘앙스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유병민님하고 시민 네트워크라는 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활동을 좀 잘 안 하시고 계시는데요. 고소 고발이라는 게요 쉽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뭐 개입되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수월했죠. 여기 이프레스님이.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 지인님이 안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보통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요, 뭐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반드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한 번은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하거든요. 이 각하를 했다는 거는요, 기각인지 각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각하라는 것은요 전혀 그 증거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든가 고소장의 내용이 아주 부실할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고소인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각하를 했다는 것은요 고소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든가 또는 뭐 고소인의 고발 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증거가 첨부가 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가능성이 좀 커요. 아니면 또는 관할구역이라는 거죠. 관할구역. 그러니까는 A지역에다 고발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뭐, 다른 곳에 제출했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요건, 내용을 보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각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각하라면. 그래서 혹시 여기 고소장이라든가 첨부 서류를 어떤 식으로 제출을 했는지 한번 그 첨부 서류를 알집으로 압축을 하셔가지고 이 고발 위임하셨던 분들에게 메일을 좀 보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금을 선고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1억 선고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정치적 구호를 고발장에 넣는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철저히 법에 기반해가지고 걔들이 잘못한 점, 법적으로 잘못한 점만 말을 해야지 뭐 정치적 구호를 내친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도대체 고발장에 어떻게 기재를 했는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유약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약간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처음 이프레스님이 이 고발을 주도할 때는 거의 전투력이 에너지가 뭐 1000%였거든요. 이재명 도지사가 뭐 재판 결과가 좋든 나쁘든 뭐 거기에 거침없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읽혔는데 이렇게 갑자기 유약하게 나가시는 게 상당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집회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인데 동력과 응원과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이 똥파리 집회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든가 지지를 받는다 하면서 집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시민들이야.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끝까지 우리 누님들이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량한 우리 시민들로 구성된 이재명 이 결사체들은 근데 무슨 막 정치적 성향이 엄청 강고해서 전문 시익군들도 아니기 때문에 사부 노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나마 통솔력이 있고 제가 보는 가치관이 확고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채식님이. 그래서 채식님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우리의 의견을 정치권에 그리고 민주당사에 그리고 문재인을 향해서 이렇게 좀 호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무슨요, 민주당에 대의원 하신다든가 어떤 무슨 민주당 각 지역구에서 어떤 한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 집회에 크게 이재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요, 소신 있는 발언, 그리고 올바른 발언, 이것을 내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차라리 조용히 그냥, 이 최식님으로 집중된, 이번에 여의도 당사 앞에 집결된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반영된 걸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개인 자존감이라든가 정치적 어떤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집회를 하시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이재명을 구하고 싶은 건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구하고 싶으시면 이런 자신의 뭐 정치적인 이런 이익을 좀 내려두시고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이재명을 구하는 데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계속 유지하는 데는 지지자들이 약간 지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도
10월까지 뭐 대부분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하이라이트는 2심까지죠. 2심까지는 이 동력이 살아있어야 될 것이고, 앞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몇 가지 점이 이 집회에서 좀 보완이 되고 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는 이런 집회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치러져가지고, 정치권에 좀 파장도 일으키고, 우리의 호소가 적절하게 매스컴이 보도가 돼가지고, 이재명을 구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재명 지지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심 집회가 끝나면요,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거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집결이 결집이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드리자면요, 집회 소음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집회 이런 일부 절차의 그 흐름은 최신님이 워낙 명석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유연하게 잘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 발언 시간을 조절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스피커를 배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전문 촬영팀을 구동해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인 장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제대로 확보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실시간 채팅창에 개입되는 여러 가지 똥파리들을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 영상팀을 구성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웹자보를 만드시는 뭐 전문 디자이너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전문가들을 몇 명 더 유튜브라든가 이걸 통해서 공모를 하셔가지고 요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 집회를 원활하게 유지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인 서명은 2심이 접수가 되고, 접수가 된 직후에서 중간 이전에 제출해서 항소심에 이재명의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너무 늦지 않게, 항소심 재판 말미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들의 의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판부는 이 서류를 딱 접수하게 되면 이미 1심에서 이 재판을 한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서류만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증인도 부르지 않잖아요, 항소심에서는. 그때는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만인 서명지도 빨리 제출해야 되어서 국민들의 의지가 명확하게 항소심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프레스가 주도하는 고소장 같은 경우는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고발장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위임하신 분들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허술하게 좀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또는 이미 공개적으로 알려진 증거 첨부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런 정치적 구호의 나열에 그쳐서 이런 각하 의견을 받지 않았냐. 기각하고 각하는 다른 거예요. 기각은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고발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고요. 각하는 아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아예 너무 부실하고 관할 구역도 잘 지정을 안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아예 검토조차도 안 해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증거가 아예 첨부가 되지 않았다든가. 이것을 한번 요청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파이팅 파이어.